안녕하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카메라 좀 조금 만지겠습니다. 뒤에가 저는 좀 아침에 찍는 거라 뒤에가 조금 이렇게 환하게 돼서 얼굴이 더 네. 지나가다가 제 수업 많이 듣는다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 뵙지를 못하잖아요. 네, 경민학개론 특강 한번 했었는데 그때 좀 뵐 수 있을까 싶었는데 화요일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많은 분이 오고 계시진 않았고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어, 조금 안 드시는 분 한 몇 명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얼굴 좀 뵙고 싶었는데 그래도 따뜻하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 수업 시간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막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민학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학교에 오셔서 이렇게 섭외하시고 막 이럴 때는 김상동 교수님이 막 이렇게 오시라고 상황 이렇다고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학교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성인학습 지원센터장이. 근데 다른 교수님이 어떤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왜 그래 성격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막 누구랑 싸웠다며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럼 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어떤 분이 뭐 어디 와서 뭐 어떻게 했더라. 그 사람 진짜 에티켓이 왜 저래. 그리고 또 혼자 온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몰려왔어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막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경민대학교에서 그 엄마처럼 이렇게 보호해드리고 그리고 잔소리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역할이 이제 성인학습 지원센터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내 자식 내가 야단친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사실은 물론 싫어하실 수도 있죠. 일부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근데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을 딱 집어서 얘기하면 100%나 여기 안 다녀.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실걸요. 이렇게 뭉퉁거려서 또 그런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또 서운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반갑게 또 인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흘렀어요. 흘러서 한 두세 번 하면 이제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물론 뭐 저도 잘한 건 없죠. 근데 막 저도 의욕에 막 넘쳐가지고 모든 성인학습자들이 다 사랑받고 저분은 정말 괜찮으시다. 저 분하고 같이 공부해도 저 좋을 것 같아요. 저분 너무 괜찮아요. 막 이런 얘기 들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막 기분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저분이 저희 커피 사주셨어요. 자리도 양보해 주셨어요. 네, 뭐 이렇게 어, 얘기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그래도 정말 덕이 있고 기품 있고 약간 고퀄러티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 학교 오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너무 기쁩니다. 이제 점점 서로 적응해 가는 그런 시기가 싶어요. 또 국어 시간에는 또 약간 잔소리도 좀 그리고 또 다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고 초창기 때만 학기 초에만 살짝 이제 적응을 못해서 이제 살짝 일부분이 그러신 거지 지금은 아주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랄까 그 적응을 이제 하셨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것가 있어서 저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또 얘기가 길어졌어요. 또 스피커 이렇게 또 끄시는 거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자, 오늘 국어는 이제 계속해서 독해 편을 하고 있는데요. 앙부, 일부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시계를 측정하는 시계를 만들어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모티브를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쭉 읽어보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제가 다 읽지는 않거든요. 그냥 막 설명을 하는 거라 프린터를 뽑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앙부, 일부 참 이름도 어려워요. 하늘을 우러러 가마솥을 닮은 네 앙부라는 뜻입니다. 가마솥이 어떻게 생겼어요? 저도 저희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가마솥에다가 막 끓이고 그랬거든요. 이게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되게 넓죠. 해시계를 일구 약간 어떤 그림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를 움직일 때마다 해가 움직일 때마다 시간을 측정하는 앙부일령이라고도 불렀다. 옛날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는 어디 뭐서 뭐 어디 뭐 이렇게 이런 절기가 정확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2024년도인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지금 5월달이거든요. 5월달에도 비도 왔지요. 또 갑자기 더웠지요. 갑자기 또 추웠지요. 막 옛날에 5월달에는 얇은 브라우스 하나 입고 다녀고는 난방에 하나 입고 다녀도 됐던, 그리고 얇은 마이 같은 거 입어도 됐던 그런 시절인데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좀 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런 해시계가 그렇게 곽방을 받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시간이나 이런 것들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기술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기술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시계는 해 그림자를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서 수직형, 수평형, 반구형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앙부일구는 방구형으로 오목하게 아까 그 가마솥처럼 이렇게 움푹 파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한쪽에는 뾰족한 치매 모양이 있어서 그 부분이 들이오는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절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도 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소개할 때는 추웠다 더웠다가 시원했다가 따뜻했다가 막 이런 것들 그렇게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를 절기를 파악했던 그런 시기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동지 이때는 뭘 해 먹어야 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추수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앙부일구라는 것은 1434년도 세종 16년 때에 종로의 해정교 경복궁 안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궁장이 있는데 그걸 해정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복궁 가신 지 되게 오래되시지 않으셨어요? 네, 저도 엄청 오래됐는데 이제 친구분들하고 조금 있으면 방학이고 또 주말엔 또 쉬시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해정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종묘 앞에 거리에서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계를 역할을 하고 있었다.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선조들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창조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장영실보다 조금 더 앞서 가신 분이 이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과학자시거든요. 이분은 이제 전문가, 어, 어, 이 계통에서 전문가인데 우리는 장영실만 기억을 해요. 왜? 위인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전문가는 이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 위인전에는 장영실만 있어서 장영실이 자꾸 부각이 됐는데 이 장영실 같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은 이천이라는 과학자였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하여간 이천이라는 사람하고 장영실이라는 사람하고 참여해서 이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후세에 기록이라고 한 것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또 밑에 사람들이 있었죠. 이순지라는 졸기 뭐 이거는 졸기라는 것은 고인이 사망한 사실과 행적에 적은 실록 기록이라고 제가 가로 안에 넣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종의 명을 받아 앙부일구에 같이 제작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혼자 못했겠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했을 거라고 저도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앙부일구는 약간씩 변동이 돼서 꾸준히 제작이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휴대용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앙부인구는 모두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왜 박물관 가보면 저게 해시계구나 저랬구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옛날에, 옛날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손에다가 핸드폰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는 상상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갖고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핸드폰. 핸드폰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거 테레비도 볼 수 있고 뉴스도 볼 수 있고 소식은 얼마든지 또 볼 수도 있는 그런 그리고 또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계는 뭐 내가 걷는 거, 내 신체 리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냐 이거 가지고 체크하는 이제 시계가 나왔으니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선조들이 다 연구하고 기록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해를 보고 시간과 절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활용되어 있었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점심 때, 그 다음에 저녁 때, 이런 식의 특별한 장치가 없어도 간단히 시간을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땅 위에 막대의 수직을 세워놓고 그림자 방향과 물론 정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1시에 만나, 2시에 만나, 뭐, 근데 그 about,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심을 먹고 12시부터 3시경이 날씨가 제일 쨍쨍하다, 뭐 이럴 때.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방향과 길이를 통해서 시간을 파악하는 규포라고 적혀 있잖아요. 해 그림자의 방향을 측정하면서 해 시계로 사용되었던 그런 어떤 표지를 규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형태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일찍부터 인정 이거 정말 맞는 것 같아 인정 이렇게 했던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주나라 때부터 규포를 사용했는데요. 이로써 동지와 하지 일시를 측정할 수가 있었고 1년의 길이를 측정하고 우리 어느서부터 언제까지는 제일 긴 날이야. 언제서부터 밤이 제일 긴 날이야. 아직도 그런 걸 이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시간을 구분하는 역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었다. 이 역법은요. 전체 운행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밝히는 그런 방법을 역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때부터 규포가 제작되었고 이걸 가지고 안구일구, 해시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위에 천평일구, 현주일구, 정남일구 등등등등등등 약간 발달해서 해시계를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듣기는 들었잖아요. 해시계가 뭔지 알지? 이게 둥그렇게 생겼던데? 아무것도 없던데? 박물관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정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따와 봤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 후기의 안구일구를 보면 방구형으로 약간 오목하게 되어 있어서 수영면, 시반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침이라고 하는 뾰족한 지금의 초와 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 요새는 전자시계잖아요. 물론 그렇죠. 전자시계이긴 하죠.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분들은 이거는 오래전에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 할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주신 거야 이러면서 분침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급 브랜드의 시계들은 아직도 초와 분으로 이렇게 물론 우리가 다이얼식으로 돌리는 것도 있고 전자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시계 어디서 제일 잘 만들어요? 시계. 전 세계를 통틀어서 명품 시계 다 어디서 만들어요? 스위스에서 만듭니다. 아니던데요. 물론 대부분의 다른 나라도 만드는데 역사적으로 스위스가 가장 약간 스위스를 약간 뭐 이렇게 약간 명품으로 쳐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하는데 그 스위스는 나라 자체가 이렇게 움푹 우리 지금 안구처럼 가마솥처럼 이렇게 지역상 이렇게 움푹 파여 있대요. 그래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거라. 그래서 집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그죠? 다 깜깜하니까 해가 짧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놓고 뭔가를 조립하는 그런 산업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발달됐다. 뭐 이렇게 어떤 분이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움푹 파여서 집에서 뭔가를 행동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위스의 제품들이 약간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은 다양하게 기계를 둥둥둥둥 찍어내는 건 아니지만 명품은 하나씩 만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설명했던 걸 제가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자, 그래서 영침이라는 걸 얘기했죠. 뾰족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 구조로 지금 되고 있다. 오목한 부분이 끝날 때는 둘레 상단에서 24절기, 24방위, 예, 표시하는 지평환을 둘러져 있다. 왜 우리 나침판 보면 아직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나침판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아유 요새 누가 나침판을 갖고 다녀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산행을 좋아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도 이렇게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표시가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곳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한 번은 어디를 갔었나요? 몇 년, 10년 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불꽃 축제를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친구들이 가자고 그래서 핸드폰도 안 터지고요. 그 사람이 막 밀려가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왜 핸드폰이 안 터져? 도대체 희한하네. 너무 많은 곳에 10년 전이었으니까 너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너무 밀집해 있으면 이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걸 수용할 수 없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붙어가지고 와 전쟁 나면 이렇겠구나 이런 걸 처음 경험하고 불꽃 놀이도 보전동 만원동 하고 막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누가 버리는지 누가 쓰러지는지 누가 넘어지는지 이런 것도 제가 못 느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 이태원 사건 같은 것도 그런 약간 할로윈데이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서 막 누가 넘어졌는데 이걸 일으킬 수 없는 왜 내가 이렇게 구부릴 수 없는 상황태가 되니까 그냥 밟고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이 죽은 그런 형태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 절제하고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 뭐 무슨 얘기에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했지? 하여간 그런 형태로 약간 몰려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목한 부분이 끝나는 부분을 24절기, 24방위 집 저기 방위 표시 얘기하다가 말씀드렸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도 초와 분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표시하게끔 되어 있죠. 아무리 전자나 이런 스마트폰이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곳곳에는 그런 것까지 아직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때 발견했던 이런 초, 분 이런 것들도 방향 표시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즉 중간에 보면 그리고 수명원 부분은 4개의 발에 받침대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받침대는 십자가로 교차하여 동서남북의 방위를 일치하고 설치되고 있다. 이 부분 얘기해 드리려고 지금 초 얘기 말씀드린 거죠. 전문가들은 어디를 가든지 굴을 들어가든지 어디를 들어가든지 좌우 동서남북을 알 수 있게끔 분침으로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이 이런 영침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발달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십자 받침대는 안쪽으로 파진 흠에 물을 채워서 수평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보통 암구일구는 대략의 30cm, 자 정도 되겠네요. 제가 지금 자를 보여드리면 한 요 정도? 30cm 자거든요. 투명이긴 한데 요 정도 되어 있고 지름이 가진 크기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암구일부는 보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은 지름이 35.2cm, 30cm보다 조금 더 큰 거네요. 그리고 높이는 14cm 정도로 해서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이 24.3cm면서 조금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침은 한양의 위도를 맞춘 37도,
분에 맞추어서 수영면의 안쪽에 비스듬히 고정되어 있고 하늘의 태양의 동쪽과 서쪽의 움직임에 따라서 태양의 빛이 안구 일부의 가운데 영침을 그림자로 만들고 있고 그림자의 위치는 태양의 운행과 반대 방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수영면을 나타내고 있다. 오, 엄청 똑똑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면에 해 그림을 만들면 시간과 절기를 파악할 수가 있었다. 오목한 판에는 세로선과 가로선이 있는데 가로는 12시를 나타내는 선들이고 가로는 24절기를 나타내는 그런 선들로 새겨져 있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뭔가를 알 수 있을까. 깜깜해지면 그냥 밤이요. 낮이요. 뭐 이렇게 햇볕이 있으면 낮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시와 절기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시각은 서로의 그려진 선을 보고 알았는데 해의 그림자가 시각을 나타내는 선을 그리울 때 그 그림자의 끝에서 나타나는 12지신 그림으로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절기는 가로로 그려진 13개의 선을 통해서 파악을 했고 해는 절기를 변화에 따라 고도로 나타내기도 했었고 그림자는 들이우는 각도 역시 절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춥고 미리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몸으로 피부로 느끼면 오늘 너무 춥네 막 미리 그 사람들은 옷을 막 이렇게 데려서 인두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뭔가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기 때문에 동지는 그림자에 가장 길고 하지는 가장 짧고 동지에는 가장 바깥쪽 절기를 나타내는 선에 하지는 가장 안쪽의 절기를 나타내는 선의 그림자를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 일부에 그려진 계절선 사이에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중심의 충분선, 추분선, 주변의 간격을 넓고 동지나 하지로 갈수록 간격이 촘촘하다. 와,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만들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엄청 오래된 시절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래도 야, 그 당시에 이런 걸 알아냈다는 게 지금 우리가 막 놀랄 게 뭐예요? AI 보고 놀래야죠. 그죠? AI 보고 놀래야 돼요. 야, 쟤네들 뭐야? 믿어도 돼? 무슨 뭐 이렇게 음식점 가보면 왜 이렇게 약간 컴퓨터가 막 와가지고 음식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지금 되게 웃기죠? 뭐야? 아유, 근데 이따가는 걔네들이 걸어 다닐 수가 있을 것 같고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우 저게 뭐야 도대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밖으로 굴려가고 앉았네. 아유 무거운 거 들 수도 없고 뭐 물 같은 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가지고 가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에 적응하는 게 조금 성인들은 어렵고 불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네 그런 친구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거죠. 왜? 감정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지금 컴퓨터하고도 대화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막 이제 그러잖아요. 핸드폰 만드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얼마만큼 작게 나눠 입자를 더 줄이게 얇게 오래가게 하느냐 이거 연구한대잖아요. 그래서 뭐 핸드폰 아우 잘 안 보여. 글씨도 크게 하는 것도 있고 작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핸드폰은 일단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다 넣을 수 있어야 돼. 가방에 넣을 수 있어야 돼. 남자분들은 포켓에 넣을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노 입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겠지만 와우 막 우리가 이렇듯이 이 당시에도 안구 일부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런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안구일부는 조선 서혜종 때부터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공시계를 출발했지만 점차 다양한 계층이 소유할 수 있는 형태로 보급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집 정원에도 설치해 놓고 시간을 측정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 안구 일부는 소재는 청동, 돌, 자기, 상아 등의 다양한 국내에 전해지는 유물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조선시대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유물이 전해지지 많지 않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일제 사람들이 가서 부시고 없어뜨리고 니네들이 이런 걸 하면 뭐해? 니네들은 우리의 종이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가져가서 왜 혹시 양복 입으면 줄 이렇게 달린 시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돈 많고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만 사용하게 됐지. 물론 그게 꼭 우리 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개발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 것들 다 없애버리고 우리 유물들을 다 가져가거나 없애거나 막 어디다 팔아 넘기거나 마치 우리 것처럼 막 그렇게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소재나 원자재 같은 것들이 청동이나 돌, 자기, 상아, 코끼리 이빨 아닙니까?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가져갔죠. 어, 그게 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원자재들이 구매하기,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코끼리 이빨을 어떻게 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없어졌다는 거죠. 자, 휴대용의 안구 일부는 방구형으로 오목하게 파서 그 중심에 침을 세운 형태가 있었고 거기서 자석까지 붙여서 남쪽과 북쪽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한 형태가 되고 있다. 아우 너무 똘똘해요. 읽을수록 진짜 감동입니다. 이런 휴대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다녔는지 잘 파악되지는 않지만 전 여기다 하나 붙이고 싶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만 갖고 다녔을 것 같다. 매우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서 휴대성이 만큼 탁월했다. 요즘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약 4분의 1 밖에는 되지 않았다. 뭐 한 노트북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 느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는 세로 5.6, 가로 3.4, 높이는 2.6, 5.6이면요. 세로 제가 아까 보여드릴게요. 5.6이면 요 정도 선이에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선이에요. 야, 진짜 그러니까 막 손바닥보다는 좀 더 클라나 작을라나 요 근래 핸드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장했고 회백색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청동으로 만든 영침을 부착했다. 또 나침반도 설치했는데 나침반 주위에는 24항 향 표시가 되어 있고 뒷면에는 동치, 신미, 강검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이 뭐라 쓰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제작했어요 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놨다고 보시면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름입니다. 그 사람들이 적어있고. 그래서 이 계속 읽어보면 그 강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강건은 사람 이름인데요. 해시계를 제작하여 관련한 유명한 집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상인들을 보면 한우물만 파는 집이 있잖아요. 베스킨라빈스 31 아십니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떠먹는 거? 네, 31가지의 아이스크림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죠. 그 위에 할아버지, 이게 다 베스킨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성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더 그걸 너무 많이 시식하고 막 이랬더니 막 이렇게 약간 병에 걸리고 단 거 너무 많이 먹어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뭐 지병인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막 이러니까 손자죠. 세 번째 3대 되시는 분이 더 이상 만들지 말자. 요 31가지만 하고 나머지 돈을 모아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하자. 막 이렇게 해서 이분들 이 기업이 전 세계 기업이 됐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시계를 제작하는 관련해 유명한 집안이라고 한다면 이 집안은 그것만 판 거예요. 베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만 판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선 강건은 한성 판윤까지 실했던 인물로서 약간 그 높은 고위직 같아요. 그가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제작에 주도했고 자금을 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금을 대서 거기에 추정할 그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 강희호가 문인화가로 예술적인 재능이 탁월했던 점, 가문의 여러 사람들이 시계 제작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그가 직접 만드는 것을 참여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막 해놔야 되는데 기록을 많이 안 해놔가지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강건과 함께 그의 형 강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강익수, 그 다음에 강문수도 시계 제작의 가문의 전통을 이었다. 그래서 자기네 이름을 따서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씩 그쵸 되게 뭐 역사적으로 지금 지금 누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주 쉽게 제작했어? 만들었어? 어떻게 보면 연구인데요. 연구하고 개발은 쉽지 않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걸 성공할 거라는 어, 그런 기대를 많이 안 하거든요. 기업들은. 하지만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이런 얘기했다. 누구는 이런 얘기했다. 누구는 이런 생각을 했다. 누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티끌 같은 게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져 가지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가보면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약간의 큰 휴대용 안구 일부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건 가로가 3.1, 세로가 7.2, 두께는 3.8의 크기로 되어 있다. 역시 소형의 나침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해시계 부분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다. 이게 옆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북극 고도 37도 39분 15초라고 되어 있죠. 일부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써져 있는데 이건 서울의 위도를 표준으로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시간과 절기를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 되게 민감했던 제가 뭐 어떤 절기에 대해서 뭐 다 알지는 못지만 저 어릴 때도 뭐 이렇게 그런 동지나 이런 것들을 막 챙기셨던 것 같거든요.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되게 그 시기와 절기에 맞춰서 음식도 음식이지만 조상님에 대한 에티켓도 좀 가졌고 그리고 의복이나 이런 것도 준비를 했고 뭐 땔감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약간 살기 위해서 약간 미리 저장을 해놓고 곡식도 저장을 하고 막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민감했었죠. 일반 시민들은 먹고 생활하고 사는 거에. 그래서 이런 시기와 절기를 알기 위해서는 시계가 필요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위도를 표시하는 걸로 이렇게 적혀 있었고 이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기나 절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연대는 융희 2년 190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작한 이름은 강문수로 새겨져 있었다. 아까 강씨 집안 강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건이 제일 위에 아버지였고 그 밑에 쭉쭉쭉쭉쭉 있었죠. 강윤, 그 다음에 강익수, 강문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세대를 강건이 할아버지라면 그 밑에 강이호라고 또 있었고요. 예술적 감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은 강윤 형이 있었고 그들의 아들은 강익수, 강문수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그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그나마 뭐 이런 것들을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업상속 윗분들이 할아버지가 했던 거를 그다음에 작은 아버지가 했던 걸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막 해서 연구해서
나머지 것들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문수라는 나는 강건의 아들이기도 하고, 이분들은 해외에 유출해서 문화재 중에서도 안구 일부가 되었다. 나옵니다. 이제 일본의 교토의 개인 소장의 안구 일부를 1875년 강건이 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유명한 과학자, 그다음에 예술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전 세계 어떤 뭔가를 위해서 뭐 의술가 이런 사람들은 약간 해치지 않았던 느낌? 물론 그 사람이 지식을 갈취 같은 건 했겠죠.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근데 문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사상이 약간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까봐 죽이거나 없앨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실생활의 뭔가를 그 사람들도 나라를 만들어내고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 유출된 문화 중에서는 안구일부가 있었고, 일본의 교토의 개인 소장으로 안구일부는 1875년에 강건이 제작했다. 이는 측면에는 해주 오시 천죽 제진강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천죽제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림을 막 그리면요, 그림 그리시면 맨 뒤나 맨 밑에다가 사인 같은 거 하잖아요. 누구누구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글을 쓰거나 아니면 책을 막 쓸 때 이 책의 저서는 누구이고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뒤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약간 유명한 한 우물만 계속 파는 그런 기업들은 자기 이름을 따서 뭔가를 브랜드를 만들잖아요. 샤넬도 이름을 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그 예술가거든요. 마치 그 자기 이름을. 그리고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이론, 특히 이론가는 뭐뭐뭐 소크라테스의 이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름을 따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 사람도 해주 오시 천죽제진장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들은 천죽제라고 줄여서 자기가 이걸 만들었음을 약간 역사적으로 밝혔다.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소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박물관으로 지금은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박물관 같은 거 서울 역사박물관 같은 데 가시면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중앙박물관에도 있고 역사박물관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보시면 지금 이제 들으신 게 있어서, 여기 보면 서울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서울 역사박물관이 제가 알기로는 종로 쪽에 있거든요. 거기 가셔서 이렇게 구경도 해보시고 경복궁 들리셔서 뭐 날씨도 좋겠다 이렇게 좀 걷는 데는 시간이 좀 있지만 또 버스 타고 가셔서, 거긴 또 차 갖고 가시면 안 돼요. 경복궁도 들리시고 이렇게 한 바퀴 도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1438년 세종 20년. 세종 때는 한글도 많이 만들었던 것 같고, 이런 실생활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약간,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그 광화문의 중심에서 딱 앉아 계시는 그런 뭐랄까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글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말도 말이지만 언어화 시킬 수가 있게 만드셨고, 이런 필수품이라고 얘기해야죠.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셔서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셨던 왕이어서, 이때 많은 것들이 약간, 근데 약간 비판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가 과학자니? 왜 정치에는 생각 안 하고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막 소비하냐고. 그리고 몸을 너무 혹사시킨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죠. 그래서 김돈이라는 새로 제작된 해시계와 물시계를 이전들 거보다는 조금 매우 엄청나게 정교하다고 평가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유가 이 사람이 더 똑똑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선행 연구들을 다 배제시킬 수 없다는 거지. 아,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뭔가를 연구할 때, 아, 윗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내가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학문으로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우 우리는 뭐 국어 시간 나 국어는 원래 싫어요.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국어를 할 때 어휘도 했지만 지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과학 쪽을 뭐 알겠어요. 지금 독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문을 공부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거기 윗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아우 옛날 얘기를 왜 이렇게 써놨어. 지금 거 얘기하라니까. 지금 거를 사람들한테 적용해야지. 아우 진짜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진짜. 특히 이제 노래 같은 거 공부하시거나 작곡을 하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좋아하는 거 힙합, 랩 이런 것만 해야지 뭘 옛날 걸 자꾸 얘기해. 조용필 것뭐 옛날에 했던 뭐 음악 같은 거 막 이런 거 전통 뭐 클래식 음악 이런 걸 왜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걸 아셔야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아버지 무시하고 할아버지 무시하고 그 위에 고조할아버지 진조할아버지 다 무시하고 내가 나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특히 학문은 위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배경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뭔가를 습득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대에 안 맞다고. 왜 지금 이걸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아버지가 인생을 별로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똑같이 살아내려고 노력하셨거든요. 할아버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인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할아버지지만 그 아버지도 똑같아요. 사람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면 좋은 건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건지 물론 의식주 기준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겠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생각에 우리가 이 세상이 없어지고 우리 밑에 후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나다니실 때 애들이 예의 바르거나 에티켓이 좋은 애들을 보면 어떠세요? 와, 넌 정말 잘 배웠다. 너 누구한테 배웠니? 너 저런 인상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아, 대단하다. 이런 거 생각 안 하시나요? 저도 학생들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뭐 그 친구랑 살았겠어요. 뭐 했겠어요. 됨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학습에 대한, 학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정교육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학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고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돈이라는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이천, 장영실 또 기타 등등등등등 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이 했던 것들을 다 보고 느끼고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해시계와 물시계 지금 우리는 다 거의 해시계만 했었어요. 이렇게 안구일구처럼 움푹 파인 햇볕에 의해서 그림자로 인해서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물시계로 해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와 진짜 이거는 가치가 있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점 와서 지금의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모든 것들이 되는 거죠. 제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요. 시계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핸드폰을 빨리빨리 못 볼 때 저한테 연락 왔을 때 알려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너무 오래 앉아 있었어요. 돌아다니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핸드폰을 어디다가 두고 깜빡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럼 여기서 핸드폰 찾아달라고 누르면 또 막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날씨나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뭐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잠깐 얘기를 나중에 얘기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금방 전화도 받을 수가 있고요. 되게 간편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대신 소리가 나지 않고 저한테만 알려주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얼마만큼 오늘은 걸으셨어요. 뭐 만보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면 좋아요. 약간 방수도 되는데 이거 끼고 뭐 방수가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제가 또 안 해봤지만 굳이 그리고 좀 뭐랄까
제 몸의 신체적인 변화까지 얘가 알려주기 때문에 시계가 너무 뭐랄까 이렇게 딱 붙는다 그럴까요? 이렇게 몸에 딱 붙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땀이 나서 끈적거리거나 여기가 덥거나 아우 땀나 뭐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음, 발달이 됐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하고 연동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떤 핸드폰을 사면 와치나 이어폰은 그냥 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때 이런 작은 어떤 미랄이 큰 씨가 돼서 지금의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될 수 있다, 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제작되는 것을 기준으로 안구일부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정확한 시간과 절기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해시계에 오목하게 만들어 있다는 점, 해의 그림자가 길이가 시간과 절기에 따라 특징을 반영한다는 그런 과정, 그리고 오목한 판에 그려진 가로 세로의 선들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정확하게 측정에 기여하였다. 왜 우리 약간 그 평범한 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절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졌다. 저도 지금 보면 해시계를 보면 웃기거든요. 지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획기적이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뭐그 약간 컴퓨터에 있는 기계 로봇가 판에다가 물 제공했습니다. 뭐 갖고 왔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 막 이렇게 갖고 웃기잖아요. 자 돌아가 라고 버딱 누르면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돌아가면 지금 웃기는데 조금 더 발달되면 이제 걸어와서 의자까지 빼주는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죠. 지금 막 만들고 엄청나게 그쪽 계통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세들의 선들이 일정하지 않은 것도 정확하게 측정에 기여했다. 절기와 시간을 동시에 알 수 있다는 점, 그쵸?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조금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미리 예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또한 일부의 안구 일부는 글자와 선의 은상감이라고 선을 무늬를 은으로 박아 넣는 공예법이라고 아예 가로에다가 제가 넣어놨습니다. 은, 상, 감 이 무슨 뜻이에요? 선과 무늬에 은을 박아 넣는 공예 기법을 새겨서 예술적인 가치도 높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약간 뭐 은을 박았다고 하는 게 자기 옛날에 그 뭐 이렇게 약간 왕실에서 쓰는 자개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조금 더 볼품이 있었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그렇게 형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 독해편으로 조금 준비를 해서 우리가 알고 이제 해시계 그랬구나 뭐 이제 그렇게는 들고 있었지만 우리가 몰랐던 이천이라는 과학자 장영실만 알았었지 뭐 이천이라는 사람이 없었지만 아 과학자 중에서는 장영실보다 이천이라는 사람을 훨씬 더 같이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되게 유명한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그리고 뭐 해시계를 전문으로 만들었던 그런 가문이 있었구나. 강씨 가문인데 강도 뭐 종류가 있겠죠. 파벌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무슨 파에 뭐 이런 거 보면 강건이나 뭐 이렇게 강이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했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아시면 그리고 뭐 몇 센치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뭐 두께가 어떻고 뭐 이렇게까지는 뭐 아니다 하더라도 해시계 아래 부분에 모다 북극 고이 3도 39번 59초라를 쓴다든가 아니면 해주 오시 천죽 재진장 오천죽제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뭐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이니셜 그런 것들을 이제 적는구나 자기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휘 5개만 시작 5개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기 네, 뭐 물론 컴퓨터 쓰셔도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요약본은 손으로 좀 적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야 다시 한번 조금 이거 이런 대형이구나 이렇게 5줄로 너무 막 줄줄이 막 써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안 하시고 자기가 메모해서 말이 되게끔 좀 예쁘게 정리정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어휘 5개, 그다음에 5줄. 그래서 짧게 쓰시면 안 되고 약간 A4 용지 길게 이렇게까지 5줄은 쓰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정돈 해보시는 것도 전 워드로 칠래요 치셔도 좋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점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요. 세균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얘기를 하고, 이제 기말 과제를 어떤 식으로 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중간고사 이전 거 모든 자료 잘 정리해 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